게 없을 수도 있어. 설 선물 세트는 3명만 해오신 거예요? 이 해온 친구들 뭐 따로 주시기로 했어요? 아니 그냥 아니요, 숙제였던 그냥 것 같은데. 숙제였어? 그러면 다 내야 되는 건데 안 낸 거야 아직? 요거는 따로 너네가 저기 하는 거잖아. 인증하는 거 아니고 냈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그럼 내세요 받는 친구들. 안 갖고 와버렸니? 아니 가져왔는데 안 됐었는데. 아니 했었어야지.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러면? 10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수요일까지는 KSC 왔을 때 돼요. 그러니까 설 패키지를 왜 수요일까지 하냐. 빨리빨리 하지. 아인이 단어장 있고 이렇게. 오. 설 패킷. 그럼 희원이랑 아인이랑 우리 희준이 빼고는 다 설 패킷 나간 거지? 내가 너무 심하면 편의점 가면 하루는 팔 거야 아마 요 옆에. 5천 뺐으면 얘기해. 2분 정도 남았어요 시간은. 그러면 지금 갔다 와도 돼요? 지금 갔다 와도 괜찮아요. 조심하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조금 더요?
아직 모자라니? 다 되긴 했어. 득점합시다. 바꿔야 되죠. 아이는 집에 가려고? 네. 엄마 지금 오신다거든. 5분 안에 가방 챙기고 그래요? 엄마 오시면 통화해서 내려갈래? 곧 오실 것 같아요. 음. 퇴근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네네. 5분 안쪽으로 도착하신다고 하더니 가방 미리 챙겨놓고 시험 본 거 쌤 주고 갈래? 집에 가서 따로 볼래? 다 못 풀긴 했는데 일단 드리고 일단 갈게요. 주고 가시고 온라인에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로 나중에 보세요. 네. 다른 친구들은 앞뒤로 좀 바꿀까요? 그 이름 옆으로 바꿔요. 예. 3명이 바꾸고 3명이 바꾸고. 이거 안 떠있어. 안 틀어도 돼 어차피. 자, 답지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채점 해보세요. 이거 찍어. 이거 뜯어도 되는 거예요? 시험지요? 예. 시험 점수만 내시면 되는데 아, 안 뜯어. 안 뜯어도 괜찮아요. 추천하기 좀 번거롭니? 왔다 갔다 하기가? 괜찮아? 원래 2장짜리인데 오늘 1장짜리로 들어가서 친구들 좀 당황하긴 했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지사다니. 응? 야, 기술 뭐라고 써? 고생했어. 오늘 쉬고 아, 연장이야. 내려가세요. 그렇게 챙겨. 문장 다 찍어. 여기. 해상 끝나면 선생님이 스코어 카드를 따로 준비를 안 했거든. 그래서 어디에 제출했으면 좋을까? 조사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유주 테스트 점수랑 그래머 아직 안 풀었죠 우리는? 그래머 따로 할 거고 하나만 지금. 그다음에 아. 큰일 났다.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안 쓰면 되니까. 기계에서 기자 안 돼. 보셨어요? 점수를 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실판을 적어도 괜찮아? 네. 희원이 76. 70? 알경 지성이 87이요. 준현이 85. 승준 71이요. 승우 73이 43 재훈 74. 민재 저 얘가 아직 출전을 안 끝냈어. 희준 87이요. 민재 끝나면 알려줘. 너네 커트가 90이야? 아니 80이요. 80? 그러면 제시가 좀 있네? 70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세번 쓰기. 딱 70이면 3번 쓰기야 그래도? 네.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쪽에 쌤이 시험자 하나 더 넣어놨어요. 혹시나 뭐 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은 체크할 수 있도록 넣어놨으니까 쌤이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괜찮지만 형광펜 딱 들어서 내가 틀린 단어 그리고 내가 맞았지만 솔직히 내가 운 좋게 찍어서 맞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체크하셔서 다음부터 꼭 맞을 수 있게끔 하시고 알겠지만 중3 고1 올라가고 나면 당연히 유의어 반이어 파생어 문장의 활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어 뜻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실제 활용입니다. 품사 꼭 아시고 다이어 꼭 보시고 아셨죠? 네, 예쁘게 앉으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저기 할 차례니? 지필수 할 차례니? 지필수 꺼내시고요. 80쪽이에요. 80쪽. 새거 없는 사람 없죠? 혹시 몰라서 복사 떠오긴 했는데 80쪽에 오늘 이제 배울 유형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좀 풀어보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통 수업 시간에 극고사 나갔었나요? 잘못 나가요. 잘 못 나가요? 그럼 보통 문제 몇 개 정도 풀고 넘어갔었어? 한 책에서 유형한? 만원 81. 몇 개? 몇 개씩 풀었다고? 3개? 그것보다 좀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6개. 3개 아니면 6개?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야? 오늘은 요거 하고 리뷰 테스트 3까지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수업 시간을 건드려주는 게 숙제로 좀 줄어들 거고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익혀보는 게 좋으니까 해보고 나서 8시 좀 못 돼서 7시 한 55분쯤 되면은 크코센을 하러 좀 갑시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채울게요. 80쪽에 보시면 글의 배열 순서 나와 있어요. 한번 앞에 이거를 띄워놓고 하지는 않아서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놓치니까. 자, 80쪽의 글의 배열 순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글의 배열 순서는 사실은 많이 틀리지는 않는 유형이죠. 좀 복불복인 유형 아니야 너네 문제 풀 때? 네. 어떨 때는 되게 쉽게 나가서 금방 풀고 어떨 때는 이게 왜 나 괴롭히지 싶은 것도 있을 건데 글의 순서 풀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유기성을 좀 보셔야 돼요. 유기성이 뭐예요? 유기성?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글의 어떤 한 지문, 한 문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할 거면 경제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애매하게 희준이 얘기 한번 했다가 재훈이 얘기 한번 했다가 뭐 승우 얘기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항상 한 글의 키워드는 몇 개씩밖에 없어요?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한 글의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에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냐면 얘가 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를 찾아야 돼. 근데 글의 순서 문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유기성을 좀 강조해서 내요. 유기성이라고 하는 건 문장 하나하나마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홍재훈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 홍재훈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다음 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재훈이는 인성이 별로야 라고 얘기를 딱 해버렸어. 그쵸?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 재훈이는 어떻게 돼야 돼?
뭐 인기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게 하나의 글인 거잖아. 근데 갑자기 어떤 글이 나올 수 있냐면 재훈이 얘기 내내 하다가 갑자기 내가 사실은 희원이는 인성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 이런 문장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거야? 좋은 거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키 아이디어를 찾아놓으면 사실은 요 재훈이가 어때? 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어질 글이 희원이가 인성이 어떻다일지 갑자기 결론으로 뛰어서 재훈이가 뭐가 어떻다일지 요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 힌트로 뭐를 주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 세 가지만 딱 쓰면 될 것 같아요. 유기성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거 접속사, 관사, 대명사 위에 적어놓을까? 색깔펜으로 접속사랑 관사랑 대명사 세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볼 건데요. 접속사야 뭐 당연하죠. For example부터 시작해서 예시 나타내는 것들 또는 뭐 thus라든지 뭐 consequently 하고 끝나는 거 이렇게 인과관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당연히 낮은 거에 속하고요. 혹은 그냥 아예 but 이렇게 해서 앞이랑 살짝만 다른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통해 나타내는 경우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 보면 위에 적어놓을까요? 우리 앞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주제 핵심 이야기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예시나 사례로 우리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과관계라고 해서 앞쪽에 원인이 나오고 뒤쪽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표현할 수 있고 관사는 어나 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들은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어? 더로 나타낼 수 있어.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언급 유무로 확인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대명사는 항상 그렇지만 지칭 대상을 확인하셔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지칭 대상을 확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it, 뭐 him, 뭐 them 이렇게 갑자기 나왔을 때 그것이 뭘 나타내는지를 알면 이 앞에 무엇을 지칭하네 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고 사실 요거 세 개는 다 꼼수야. 그쵸? 이 꼼수를 우리가 왜 갖고 있어? 유기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럼 전반적으로 내가 이 꼼수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 유기성을 찾는 연습이 될 겁니다. 80쪽에 와서 좀 쉬운 거 먼저 풀어볼게요. 이 문제 밑에 답 보지 말고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한 1분 30초만 드려볼게요. 답 골랐으면 왜 그건지 한번 그것도 확인하시고 답 속에 있던 조 볼까요? 정답 몇 번으로 고르셨습니까? 3번 잘했어요.
정답을 고르는 거야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난이도로 따지면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쵸? 자, 이거를 왜 3번으로 골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쌤이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정답의 근거랑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속사, 관사, 대명사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도식화시키고 대명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았어. 그쵸? 자, 첫 번째 우리 주어진 글에 무슨 얘기했냐면 Research in Psychology 그랬잖아요. 심리학 쪽에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다 어떠냐면 Scientific method를 쓴대. 아직 뭔 말인지 모르죠? 넘어갈게요. More challenging than 어쩌고 그랬어. 그럼 challenging이라는 건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 뭐보다 어렵대? 그냥 달팽이 연구하고 뭐 음파 연구하는 것. 그러면 글 쓴 사람이 묘하게 뭐 하고 있냐면 심리 연구하는 게 달팽이나 연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 챌린징해 라고 비교를 때리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그냥 좀 상대적으로 어떤 게 나올 거야? 단순한 연구가 나온다는 뜻이네. 이것의 예시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스네일이라든지 사운드 웨이브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는 달팽이나 음파가 아닐 거니까 얘랑 대비해서 우리 psychology를 리서치하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이게 키하게 기억했네요. 그럼 어렵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A라고 치고 가보세요. but 해로 치시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the payoff니까요. 그것에 대한 이점이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이점은 findings are replicable이래요. 몇 번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대. 요거 괜찮을 거는 같아. 그쵸? A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약간 결론 느낌이 나와. 일단 B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It often requires compromises 그랬어요. 이 동그라미 치시고 it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주어, 뭐 강조구문 요거 아니고서야 대부분 다 지칭 대명사일 텐데 그것은 뭔가를 타협하고 복잡한 것들을 요구로 한대요. 그럼 복잡하고 타협하는 거 요구하는 거 여기서 말하면 psychology에 가까워? 스네일이나 사운드 웨이브에 가까워? psychology죠? 그럼 이 친구는 뭘 지칭하고 있냐면 요걸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A번에 우리 결론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추가 설명해주는 B가 먼저 나와서 그것은 뭔가 좀 복잡한 것들을 요구해요. rather than 그랬으니까 또 비교한다는 뜻이겠네? 그럼 뒤에 안 읽어도 알겠다. B번에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줄에 rather than natural setting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한 번 비교한 대상이겠네. 그거는 얘에 비하면 조금 더 단순하겠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cleverness가 필요하대요. cleverness가 무슨 뜻인데요? cleverness? 똑똑함. 맞아요. 그럼 똑똑함 필요로 하는 건 단순한 거야? 아니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죠.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어? psychology에 대한 특징 어렵다. 지금 challenging하고 compromise하고 cleverness가 다 같이 연결되고 있죠. 그럼 B번으로 왔다 그쵸? 그럼 B번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예 이렇게 나와버려. It often requires great cleverness 한 다음에 뒤쪽 보시면 what people are thinking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심리학 검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심리 검사 할게 라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what people are thinking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people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던져. 그리고 C번에 가시면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고 그랬으니까 이 they는 뭘 나타내는 거야? 당연히 people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A번이 결론의 느낌이 강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B랑 C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번으로 가서 결론 내면 되겠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상, 이점이 있다. 그것은 뭐다? 할 때마다 결과가 같게 나온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B, C, A가 나타난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가 it이랑 they 같은 대명사로 중간중간에 꼼수 좀 부려줬고 전체적인 걸 관통하는 건 키워드와 키 아이디어였어요. 괜찮죠? 요렇게 풀어볼 거고 형광펜으로 어디 체크할 거냐면 첫 번째 Researchers in Psychology 체크 하나 하시고요. Researchers in Psychology 체크 하나 하시고 그 밑에 Much more challenging task에다가 형광펜 하나 치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심리학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요게 얘기하고 싶은 거네. 됐습니까? 그리고 B번에 it 형광펜 동그라미 하시고요. C번의 첫 번째 줄에 they도 형광펜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A번에 but 형광펜 동그라미 하시고 각각의 우리가 힌트들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였습니다. 다 맞으셨나요? 헷갈리는 거 다른 거 고른 사람 없었어? 자, 괜찮으면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1분 30초 정도 풀어볼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답 골랐으면 왜 그걸 골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자, 답 고르셨어요? 몇 번이요? 5번 잘하셨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답 안 보고도 이것도 좀 쉽게 풀 수가 있었죠, 그렇죠? 요것의 키워드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비 맞아요. 우리 영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무슨 얘기를 딱 하기 시작했냐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요. Support the culture라고 해요. 우리가 중간중간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내용만 읽을 거야. 그럼 문화를 좀 어떻게 한대? 지지해준대. 그리고 나서 reproduction of its 그랬으니까 문화가 한 번 더 재생산될 수 있게 해준대. 그러면 주어진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야? 하나의 대중문화이고요. 그 문화를 재생산하는 그 과정일 뿐이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있잖아. 문화가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 영화가 그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라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해?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냥 문화만 보여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이 movie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나와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enjoyable,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질문이 먼저 나와야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니까 C랑 B는 엮여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있어요? B번에 나왔으니까 C랑 B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번이 어디 나오나 보려면 B번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결국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냐면 우리가 satisfying 하다고 느끼는 스토리들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좋아한다고 느끼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라고 느끼는 엔딩은 뭐가 있어? 악당들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권선징악이야. 그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런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클리셰 같은 것들. 악당들은 죽고요. 사랑하는 여인들은 사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유토피안 에스펙트라는 말로 붙여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 영화의 유토피아적인 측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대? 인조이 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이 인조이랑 이 인조이어블이랑 이 사티스파잉이랑 다 연결되고 있네요. 여기는 주어진 글이랑 다 반대의 글로 가는데 결국 중요한 건 질문 하나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 그리고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example까지 주어지고 있네요. 되게 쉽게 풀었죠 이거? 그래서 C, B, A 정답 5번이었습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다 읽으면 물론 좋아요. 물론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석하고 왜 그런지 연결시키는 거 너무 훌륭한데 우리는 시간 적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근거들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겨봅시다. 이제 좀 쉬운 거 끝나고 조금 더 많이 더 있는 걸로 풀어볼게요. 한 문제씩 푸셨죠, 전에도? 한 문제씩 여러 개 한 번에 풀고 했었니? 여러 개 몇 개씩?
세 개 좀 많을 것 같은데 두 개씩 풀자 우리는. 그러면 82쪽에 1번, 2번 지금 풀어보시고요. 답만 고르지 말고 골라놓고 왜 그런지도 생각해보세요. 자, 시간은 합쳐서 그럼 쌤이 4분 되겠죠? 골라주세요. 나 시간이 부족해? 그렇진 않죠? 1번이 좀 어려워. 1번이 좀 어려워. 1번이. 그래 1번 같이 하자. 답은 다 골랐어? 네. 오케이, 봅시다. 1번의 정답 그래서 몇 번으로 고르셨어요? 2번인 것 같아?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의견? 3번이요. 3번 또? 5번에서 5번? 갑자기 5번? 5번. 오, 5번이야 정답. 나이스. 어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좀 예시로 시작을 했죠. 뭔가 사례나 예시로 시작을 했으면 뭘 찾아야 되냐면 쌤이 아까 여기 적어놨네. 사례나 예시로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돼? 주제, 하고 싶은 얘기를 찾아야 돼. 저놓고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1년에 100만 달러 갑자기 팍 벌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9년 보내는 게 낫냐? 아니면 매년 10만 달러씩 10년 동안 버는 게 낫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1년에 100만 달러 딱 벌고 인생은 한 방이야? 읽어보니까 이제 10만 달러. 아 그치 근데 안 읽었을 때 느낌은 어때? 100만 달러면 얼마야? 10억? 뭐 10억이야? 1억이야? 몰라? 정확히 모르겠네? 15만 그래 15억 그래 벌써 확률이 그렇게 올랐어? 그러면은 만약에 한 번에 딱 벌고 9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 또는 우리가 시간에 나오듯이 반대 순서로 9년 동안 걔 그지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100만 달러 버는 거
이런 게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매년 꾸준히 사실 10만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엄청 큰 돈도 아니니까 요걸 갖다가 내가 꾸준히 버는 거 어떤 게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읽어봤을 때 느낌은 어때? 전자가 나은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예시를 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랑 처음에 주어진 글에서는 달라라고만 얘기를 해. 뭐가 좋다라고 안 그러고 not the same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만약에 A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 so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하는 게 우리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죠. 너가 행복하게 살려면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랬잖아. 그럼 A번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글 쓴 사람이 이 예시, 이 사례를 가지고 주제로 뭐를 끌어낼 거다? 이쪽으로 너를 유도할 거다라는 걸 알아내야 돼. spread라고 하는 건 딱 봐도 10년이야, 1년이야? 10년이죠. 그럼 이쪽에 낫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네. 그러면서 예시로 한 번 더 쇠기를 박습니다. Plenty of mildly good이야. 그렇게 좋진 않아. 적당히 좋은 게 plenty, 엄청 많이 오는 것이 one single lump, 하나의 큰 덩어리, 대박 좋은 뉴스 하나 빵 오는 것보다 어떻대요? 더 좋대요. 맞아요? 그럼 이쪽이 좋아 라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잡아놓고 A번이 바로 결론으로 나오진 않겠다 라는 걸 생각하고 B번으로 가보세요. 그럼 B번에서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그랬으니까 조금 추가 설명 풀어서 해줄 건가 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depend 하냐면 number하고 intensity 중에서 어디? number에 depend를 한대요. 우리가 엄청 강한 행복, 쾌락이 빵 오는 것보다 잔잔한 행복이 매일매일 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B번 완전 올 가능성이 있어. 살려놓고 C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the same 나왔으니까 같은 것, 같은 원칙, 같은 규칙 얘기하는 거네요. 그것이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1년하고 9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벌고 10년 차에 100만 달러 버내. 혹은 1년 차에 빡 벌고 2년부터 10년 차에 아무것도 안 버내. 요거잖아. 그럼 요 얘기를 하려면 아직 예시에서 안 벗어난데 얘는? 그럼 얘가 여기 뒤에 붙어야겠네요. 맞죠? 그럼 이 making 어쩌고저쩌고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 요 우리가 예시를 주어준 것이 the same이니까 여기로 쫙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이래.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결론이 나와야 돼. 하니까 CPA가 적절했어요. 아까 우리 몇 번 고른 친구들? 3번 고른 친구들은 잘 골랐어. B로 시작하는 거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C번이 좀 어때요? 뭔가 좀 생뚱맞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the same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를 파악하는지를 알았어야 돼요. 그럼 얘가 지칭하는 거는 바로 뭐다? 요거다. 맞아요? 얘가 1년에 우리가 100만 달러 벌고 아무것도 안 벌래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그런데 그것이 inverse order니까 반대로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C번은 여기 붙어야 돼. 맞죠?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일반적인 순서대로 가려면 사실은 B, A가 맞는데 갑자기 C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C번이 만약에 B번이나 A번 뒤에 온다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라면 이 뒤에 나와 있는 the same 또는 inverse order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이 B나 A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단어 어려운 거 나왔던 거 있었나? pleasure system, 너의 쾌락체계 너야 saturated라고 하는 포화라는 거야, 포화. 그래서 쉽게 포화가 돼버린대요. 많이 줘버리면. 행복 총량의 법칙 이런 건가? 그렇지 않겠어? 너네도 만약에 도박 같은 걸 해. 쌤 옛날에 LA 놀러 간 적이 있어. LA가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합법적인 카지노를 이제 했는데 오 진짜 근데 그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뭐 1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럼 진짜 순식간에 갑자기 이게 막 50만 원, 60만 원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쾌락이 엄청 크지만 그 엄청 큰 쾌락보다 그때 쌤 친구가 그랬거든? 오늘 20만 원만 따고 내일 또 와서 20만 원 따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쌤은 50만 원이 된 순간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100만 원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거든? 결론은 다 이뤘는데 그게 한 번에 딱 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은 뭐가 좋대요? 잔잔하게 사는 게 좋대. 심리학적인 거래. 아셨죠? 나중에 너는 성인 되고 나서 놀러 가면 꼭 한번 해봐. 한 번 정도는 괜찮을걸? 불법이 아닐걸? 잡혀가는 거 알겠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BA로 풀 수가 있었고요. 2번도 푸셨어요? 2번은 좀 쉬웠어요. 2번 몇 번 고르셨나요? 3번 너무 잘 고르셨어요. 2번은 되게 쉬웠으니까 따로 안 적고 그냥 바로바로 볼게. 책 보세요. 자, large animals는요, smaller one보다 훨씬 덜 위험하답니다. large animal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smaller one에다 네모 칠까요?
우리가 뭐 요거는 쉬우니까 빠르게 도식화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paraphrase 시키는 것들. 결국 큰 동물하고 작은 동물 두 개를 갖다 놓고 뭐가 더 위험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대놓고 주고 있잖아요. 큰 동물이 훨씬 덜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다음 장 우리가 common sense.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tiger나 bear 그러면은 큰 동물에 속해 작은 동물에 속해? 한글이요. 타이거나 베어가 작은 동물에 속해? 아 상대적인 거니까 큰 동물에 속하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Tigers, bears 그리고 뒤에 혹시나 준영이 같은 친구 있을까봐 other large threatening animals라고 알려주네요. 다 큰 것들을 피하라고 상식적으로 알려준대. 그럼 너가 ABC 안 보더라도 뭐가 먼저 와야 맞을 것 같아? 방금 전에 그랬잖아. 큰 동물이 덜 위험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큰 동물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가 위험해? 한 번 더? 사실은 작은 게 위험해라고 나와야 돼. 그거 어디 나왔어? B1 B에 but 세모 치시고 형광펜 할까요? 그런데 작은 게 사실은 훨씬 더 threatening 하대요. 작은 거, smaller animal에 네모 치시고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공룡이 아니라 뭐야? 호랑이나 곰 같은 거 같아. 물론 주는 건 똑같겠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휙휙 이렇게 크게 휘젓는다면 우리가 아주 작은 뭐 뱀이나 아주 작은 뭐가 있을까? 뭐 거머리? 독 들어있는 거머리 막 이런 애들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싹 물어버리면 끝나는 막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곰이나 호랑이가 훨씬 무섭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건 뭐다? 더 작은 동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그럼 B번에서 smaller animals가 더 threatening 하고요. To overcome 그들이 작으니까 그 사이즈의 disadvantage를 overcome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해왔다는 거야? 웨펀들을 갈아왔다는 거겠죠? 그들을 protect 하기 위해서. 그래서 C번하고 A번 중에 뭐가 먼저 오나 봤더니 C번에 each year 나왔네요. 그럼 매년 하고 나서 only a few people. 호랑이나 곰에 의해서 공격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대 적게 있대? a few니까? 적게 있대요. 그쵸? 그런데 however 세번 치시고요. More people are killed by bites from small poisonous snakes야. 독사가 무는 그 바이트에 의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large보다 뭐가 더 위험하다? small이 위험하다. 그럼 C번에서도 tiger하고 bear 동그라미 치시고요. However 뒤에 나와 있는 거 small poisonous snakes에 네모 쳐줄까요? 계속해서 지금 smaller one하고 large one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A번으로 이어질 텐데 A번이 마지막에 올 거다라고 딱 쐐기를 찍을 수 있는 부사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should도 나오고요. 맨 앞에 even. even 동그라미 치세요. 그쵸? 우리가 more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비교급 강조로. 방금 C번에 뭐라 그랬어? 엄청 많은 사람들 more people are killed 해놓고 even more people lose their lives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more 한 번 나오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강조시켜줘야 돼서 C번에 두 번째 줄 끝에 more에다 형광펜 치시고요. 그 다음에 A번 올라와서 even more 형광펜을 갈기세요. 그러면 more하고 even more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풀고 있습니다. 3번까지 하고 그러고 뒤쪽에 리뷰 테스트 문제 한 쪽에 더 풀어보고 코코센으로 갈게요. 3번 문제 풀어보세요.
고르셨나요? 조금만 더. 선택의 시간이야. 몇 번 골랐어요? 아직 못했어요. 오케이. 좀 더 읽어보세요. 자, 정답 몇 번? 4번. 4번? 모르겠어? 5번? 희준이 5번? 정확해? 느낌이 어때? 4번. 4번 정답입니다. 나이스. 자, 이거는 왜 4번을 골랐는지 한번 볼게. 주어진 글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remember 하고 나올 때가 있어. 뭐 하라는 뜻입니까? 무슨 문으로? 명령문으로 우리한테 건방지게 얘기를 해요. 기억해 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이거죠? 그럼 주제문일 거예요 무조건. 평가편 들어쳐도 괜찮아요. 그러면 perfection, 완벽한 거라고 하는 거는 항상 best는 아니야. 여기 제가 안 쳤지만 not necessarily 라고 나오죠? 배웠을 텐데 무슨 부정이라 그래요 이거? 전체 부정이 완전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짱이 되고 싶다? 그럼 너 완벽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뒤쪽에 예를 들어가면서 뭐를 우리가 내세우죠?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perfection의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서 뭐라고 나와? E로 시작하는데 efficiency라고 나와요. 그래서 효율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다? 효율이야. 똑똑하게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글 쓴 사람은. 그러면서 예시로 하나 싹 던져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에리 캐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4년이나 걸렸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효율성이 짱이야 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그 운하를 건설하면서 시간을 막 써서 완벽하게 해서 막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C번으로 가보세요. What its builders 그랬으니까 its 동그라미 하셔야죠. 소유격이죠. 그것의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흐름상 뭐 얘기하는 거밖에 없는데 캐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C번에 it가 캐널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빌더들이 had not considered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 당시보다 그 전에 그 짓기 전에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것 예상하지 못했던 건 바로 뭐냐면 railroad라고 하는 게 advent 출현했을 거라는 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운하가 최고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걸 막 정성들여 만들었겠어. 근데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걸 해야 돼? 안 해. 벌써 철도로 옮겨가 버렸어. 그럼 이거를 만드는 게 사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얼마나 퍼펙트하고 예쁘게 만들었느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완전히 instant downfall 완전히 걔 망해버렸대요. By the time the canal was finished 이게 딱 4년 걸려가지고 완전 잘했다 하고 딱 봤더니 railroad가 이미 그 당시에 fittest가 돼버렸대요. fittest는 뭐라고 해석할 거야? 가장 뭐라고 할까 우리? 트렌디한? 가장 잘 맞는 이렇게 할까요? 그럼 fittest가 뭐에 우리가 딱 넣을 수 있어? efficient랑 연결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시를 통해서 캐널, 운하라는 것을 열심히 예쁘게 잘 만들어도 사실 그것이 그 다음에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예상하지 못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잖아요. railroad가 fittest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시를 통해 캐널하고 railroad 얘기를 해준 다음에 A번으로 가시면 likewise가 나와요. 현관편 쓸까요? likewise 무슨 뜻이에요? 마찬가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하고 예시가 하나 더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글의 구조가 칠판 보세요.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나 하고 싶은 얘기 주제 싹 써. 그 다음에 뭐 써줘 이제? 예시 하나 딱 써줘요. 캐널과 railroad. 그 다음에 likewise 쓴 다음에 또 뭐 해주는 거야? 예시 두 번째 거 써주겠죠. 그것이 뭔데요? fuel cell 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internal combustion이에요. 우리가 연료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 연소를 통해서 가는 차들이 짱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멋있게 개발을 했어. 하지만 갑자기 연료가 나오는 순간 이 내부 연소차는 어때? 뒤쪽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고개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뭘 신경 써야? efficiency, fittest를 신경 써야만 뭐 할 수 있다? innovation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결론 나와야 되겠죠. 한 번 더. 그러면 주제에 맞는 결론인 거니까 결국 efficiency랑 동일한 표현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efficiency를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innovatio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쵸? 혁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뭔가. 그럼 B번에 가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하는 거 계속 할 시간이야 지금? 이렇게 물어봐. or 세모 치시고 아니면 새로운 niche를 만들어야 돼. niche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틈새라고 하는 거예요. niche market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한국말로 하면 뭐야? 틈새 시장이에요. 그쵸? 너가 하던 것만 계속 대가리 받고 하지 말고 그 다음 거 새로운 거 해봐. 고개 들고 이 얘기죠? Innovation 현관펜 드세요. Innovation requires notice and signals outside the company itself예요. 세상 바깥을 보면서 내가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무언가 지금 가장 efficient, 가장 fit한 거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innovation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정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C, A, B로 가겠네요. 요건 난이도 괜찮았죠? 요렇게 우리가 총 문제 풀어봤고요. 하나만 더 풀어보면 좋겠어요. 넘겨서 86쪽에 되게 비슷한 거고 너네가 최근에 배웠을 것 같은데 문장 들어가기에 적절한 거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유형 배웠었죠? 요거 1번 문제 풀어볼 건데 우리가 지금 했던 거랑 똑같아. 칠판 잠깐 와봐봐. 글의 순서랑 똑같아요. 접속사, 관사, 대명사 그대로 보실 거고요. 마찬가지 유기성을 어떻게 얘는 파괴할 거냐면 글을 쭉 쓴 다음에 중간에 누가 봐도 뻔하게 뚫어놓는 공간이 생겨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쉽게 누가 봐도 뚫은 거면은 우리가 문제가 쉬운 거고 가끔 복불복으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여긴가 싶잖아. 그러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유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더욱 접속사, 관사, 대명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와 키 아이디어도 꼭 확인하시고요.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시작하세요. 아직? 네, 다 골라봐봐 일단. 문제를 풀 때 너네쯤 되면 이제 안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가끔씩 쌤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중학교 친구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도 비슷하고요. 이 글의 내용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이게 읽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우리는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읽을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고 빨리 정확하게 읽으려면 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세요. 그 자동적으로 뭐를 내가 좀 빼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봐봐. Scrawnier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뭔지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 어떤 사람들이 해놓고 are more likely to 이거 읽을 필요 없잖아. 그냥 perceive만 읽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핵심 표현들만 읽는 거야. 이 사람들이 perceive 한대, approaching sound를 더 closer 하다고 느낀대. 실제 그것보다 더 가깝다고 느낀다. 오케이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쌤이 대명사 아까 강조 많이 했죠. 주어진 글에 he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하셔야 돼요. 이 he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읽었으니까 알죠. 누구? 뭐 존도 10년째 누구 맞아요. 그 사람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딱 언급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1번, 2번에 애초에 돼 안 돼? 애초에 될 수가 없죠. 3, 4, 5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다음에 also의 동그라미 치고 또 형광펜 하셔야 됩니다. also는 무슨 뜻이에요? 또한이잖아요. 그 앞에 뭔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다인데 동사가 tested야. 그러면 이 존 네프라고 읽는 이 사람이 심리학 실험을 뭐가 하나 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돼.
그럼 등장하자마자 나오는 3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럼 4번, 5번 중에 하나네. 벌써 이렇게 갈리고 갈 수 있죠? 그럼 1, 2, 3번 쭉 읽어볼게요. 편하게 쭉 갈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scrawnier 그러면 아주 마른, 깡마른 이런 뜻이야. 그러면 깡마른 사람들은 아까 잠깐 읽었듯이 실제보다 소리를 들려오는 소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라는 인식하는 경향들이 좀 있대요. This connection between physical fitness, 우리가 이런 신체적인 어떤 상태와 뇌의 청각 시스템 사이의 연관은요, 약한 사람들이 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도록 evolve 할 수도 있대. evolve가 무슨 뜻이야? 진화했을 수도 있대.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존 레흐프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찾아낸 것인데 3번 뒤에 보시면 participants in his study 첫 번째 열과 나온다. 그렇죠? 거기다가 실험 1번 적어놓으세요. 걔가 어쨌든 간에 실험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실험의 참가자니까 실험 동그라미 1번 적어놓으시고요. 뭐 했냐면 버튼을 누르게 했대요. 그 소리가 가깝게 다가온다라고 느끼면 눌러! 이렇게 했대.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4번 뒤에 individuals with greater upper body strength야. 아까 맨 처음 나왔던 scrawnyer랑 반대 표현이겠네요. 훨씬 더 우리가 신체적인 우위가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가깝게 다가왔을 때 누르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상황이 주어졌고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체력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 눌렀어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몇 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4번. 그렇죠? 4번 들어가시고 4번에 넣은 다음에 He also tested the fitness level. fitness level 동그라미 해서 어디 연결시키냐면 동그라미 4번 뒤에 greater upper body strength에 연결시켜보세요. 일단 이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가깝게 다가왔다고 느꼈을 때 버튼 누르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걸 테스트한 거야. 너 몇 킬로야? 너 몇 킬로야? 해서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의 피트니스 레벨들을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더 뭔가 데인저를 잘 다룰 수 있도록 equip 된 사람, 근육이 잘 있고 튼튼한 사람들이 더 가깝게 와도 괜찮다라고 느낀 거죠. 예를 들어 모기가 너네 뒤에 다가왔다고 쳐봐. 마른 사람들은 모기가 여기까지만 와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좀 덩치가 크고 힘 좋은 사람들은 모기가 여기까지 와도 그냥 뭐야 하고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가깝게 느꼈을 때 내가 좀 할 수 있다. 데인저를 잘 핸들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가깝게 와도 괜찮아 라고 얼라오를 시킨다라고 하는 심리학 내용이었어요. 다른 거 모르는 사람? 없었죠? 아까 1, 2, 3 안 되는 건 확실히 이해됐니? 그럼 5번이 왜 안 돼요 여러분? 동그라미 5번. 근데 문장과 문장 사이 유기성 뭐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동그라미 4번 뒤에 나와 있는 greater upper body strength랑 동그라미 5번 뒤에 나오는 poorer physical shape랑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바로 대조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뚱뚱한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좋은 사람들은 이래. 반면 말라깽이 사람들은 이래. 이렇게 나와야 그래 자연스러운 거니까 상황이 들어갑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나머지 3개랑 안 풀어본 문제도 숙제로 좀 풀어오시고 크고생 꺼내보세요. 크고생도 다는 못하겠다. 그치? 21번하고 22번하고 24번 3개만 딱 합시다. 22번은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만 좀 해주고 싶어서 21, 22, 24 3개 합시다. 시작! 세 번씩 써서 인증하는 건 언제까지 인증했네? 오늘 바로 두통방에 올리는 거? 수요일날? 니네 그 실시 웃으면서 얘기하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못 믿잖아. 빨리 얘기해봐. 어떻게 되는데? 그냥 인증하겠다고 시간을 알려드리는 게 너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고 시간 정해서 알려줘. 쌤 카톡으로 보내요? 아니요. 단톡방에 올리지 않나요 보통? 겐톡으로 하시나요? 네, 겐톡으로 숙제 관련. 보냈어요. 숙제 관련은 겐톡으로 하세요? 미서쌤한테 보내놓으세요. 네. 이거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우리 곧 끝나. 네. 안 급하면 좀만 참자.
분석도 하셔야 됩니다. 구조 분석하시고. 네. 교수님 네. 22번에 하우 존스가 뭐예요? cauldrons요. 가마솥이요. 얘들아 첫 번째 21번에 저 affect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치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명사. 전문 용어래. 감정이라는 뜻이야, 감정. affection에서 온 것 같기는 한데 감정이요. 감정, 그냥 감정. 이게 S가 붙어 있어가지고. small, 그러니까 these잖아. these small effects니까요. 우리가 연결 받는 거라서 이러한 작은, 사실 정확한 말은 정동이라고 하네요. 정동. 졸라도 괜찮을 것 같네요. 브론즈 여기서 동, 청동 해도 되고 동. 청동으로 하자. bronze age니까. 얼른 해버릴까요? 쉬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자, 21번이요. 쉽습니다. So to have a pleasant life 그랬어요. 한번 끊을게요. 그럼 so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앞에 to 앞에 그래서라고 하시면 되고요. To have a pleasant life까지 끊을게요. 그럼 요건 초보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보실 거예요?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항상 용법 구분하는 거 내신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고등부 가시면 그렇게 나와요.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거 무슨 용법? 오케이 명사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중위중삼에서는 용법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목적의 의미로 쓰인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플레전트하게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놓고 당신은 뭐 해야 됩니까? 하고 나와요. should니까 동사 원형 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you should spread these small effects예요. 아까 말한 대로 these라고 하는 우리가 요게 누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친구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감정들이 across time as evenly as possible이네요. across time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걸쳐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as possible이니까요. as 체크하시고 이거 무슨 비교입니까? 원급 비교죠. 여러분 원급 비교가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해석하라고 나오면 희주의 칠판 보세요. 뭐 확인해야 되냐면 as가 양쪽에 다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even인지 evenly인지 보실 거예요. even은 형용사고 evenly는 부사잖아요. 왜 여기서는 evenly라고 하는 부사를 썼을까? 어렵게 안 가도 돼.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 차이만 확인하시면 돼요.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 차이가 있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수식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문장 전체를 수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as가 나왔다는 거는 양쪽을 잘 있네 하고 손으로 가려버려. 없애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평평하게 뭐 하라는 뜻이야? spread라는 뜻이야. spread가 뭔데 여기서? 동사잖아요. 그럼 뭐 하니까? 동사를 꾸미니까 이 친구는 evenly가 맞구나 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이 친구가 부사가 온 이유를 알아야 돼. 만약에 문제에 as even as possible 하면 맞아 틀려? 틀리죠. 그렇죠? spread라고 하는 뭘 수식하고 있으니까?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부사입니다 라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해석은 쉽죠? 그냥 따라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이러한 작은 감정들이 시간에 걸쳐 가능하면 고르게 공평하게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두 번째 거 갑시다. The age in which 그랬어요. in which라고 하는 거 뭐 플러스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대. 이거 맨날 나오는데 이거 익숙하니 이제? 예. 잘하니 이제 이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야? 뒤에 와. 뒤에가 완전 잘한다. 하나 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쓸 거야? 함정을 내고 싶다. 그럼 뭐의 위치? 현에서도 그렇고 뭐의 위치? 전치사를 갖다가 스프링처럼 여기 놔도 되고 절에 맨 끝에 놔도 괜찮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곳의 위치도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뒤에 완전문이에요. 그러면 앞에 the age라고 하는 게 주어 선행사일 거고요. 이 여기서 뭐 했냐면 people이 made themselves야. 이 themselves는 당연히 무슨 대명사? 제기대명사. 왜요? 뭐랑 뭐랑 같으니까? 그렇지.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뭘 만들어줬어? 헬멧, 칼, 도끼, 형아솥, 그다음 브레이슬릿, 넥클래스를 만들었어. 뭐를 가지고? Out of bronze. 동을 가지고, 청동을 가지고. 그럼 그것들을 만들었던 그러한 시대는 하고 다 될 겁니다. 맞죠? 끝까지 다다. 그 다음에 is known as. 자연스럽게 청동 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 제끼니까 뭐라 불렀어? 청동기라고 불렸대요. 맞습니까? be known as. 괜찮죠? 이렇게 해서 주어 이 친구, 동사 이 친구입니다. 그 중간에 in which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 플러스 관대 플러스 완전문으로 연결된 것들. 괜찮죠? 이렇게 보시고 24번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this connection between physical fitness and the brain's auditory system may have evolved to help the weak get out of the way of approaching. 그랬네요. 주어는 뭡니까? 디스커넥션. connection. 근데 물어볼게. 주어는 이게 맞거든요. 주부는 어디까지 여러분? 주어 부분. 시스템. 그렇지. 어디까지? 앞에 may have 전까지. 그래서 이거와 이거 사이 그랬으니까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게 쓰였네요. 그럼 우리가 physical fitness니까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brain's auditory system이네요. 뇌의 청각 시스템 사이에 어떠한 연관은 하고 주어 해버리고 동사는 may have evolved예요. may have pp 요거 조동사 플러스 have pp네요. 뭐에 대한 뭡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 맞아요. 과충 적어놓으세요. 과거에 대한 추측. 항상 조동사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당위성 나올 수 있고 have pp 붙여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죠. 그럼 may have evolved니까 진화했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근데 to help니까 마찬가지 evolve 왜 했는데 라고 하는 목적 나타내는 건데 똑같이 뭐야 이것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 목적이죠. 그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어. 그럼 해봅시다. help가 몇 형식 동사입니까 여러분? 5형식이요. 그럼 이 친구가 뒤에 뭐가 올 수 있는데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고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목적격 보호사리 뭐? RB랑 to RB. 그 다음에 the weak 그랬어. 그러면 weak는 형용사인데요.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거는 뭔데? 무모한 사람. 그렇지. 사람이야 사람들이야. 사람들. 한수 복수. 그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get out.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 뭐 하는 걸? 어쩌고를 위해서. 맞습니까? 이렇게 닫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육체적인 몸 상태랑 뇌의 청각 시스템 사이의 연관은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화했었을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네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그래머 남았니? 네. 하시고 아까는 우리 그래머 리테 점수는 따로 세이쌤이 적어주시나요? 보호자님이? 예. 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드려볼게 쌤이. 요것만 가져가면 되죠 쌤이? 숙제 안 한 친구들 언제까지 인증할지 얘기해줘 다. 저 내일까지 할게요. 다 내일까지? 아까 누구 승준이만 수요일까지고? 저도 수요일. 누가 수요일까지? 어잉? 홍세심이지. 알았어. 그러면은 희원이 내일까지 나머지는? 수요일. 수요일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거 뭐야? 세 번 쓰는 거? 수요일까지? 예. 오케이 알았어. 담임쌤한테 인증하시고 목요일에 금요일에 오실 거니까 아셨죠? 좋아요. 고생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실 끝난 거. 아 그러네 미안하다. 5분만 쉬어. 집에 갈 텐데 이제. 고생했어요.